우리 지역의 핫 이슈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이슈 돋보기,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신년 대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과 함께 새해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역민 여러분들께 인사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장욱현입니다. 영남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죠. 영리하고 재물복이 많은 동물인 우리 대지의 기운을 받아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2019년 계획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 다시 영주시장직을 맡게 돼서 정말 기쁜 한 해였고요.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사실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또 북한 핵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이 초기에 뭐 냉해나 또는 폭염 또 가을에 콩레이라는 태풍까지 와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영주시로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된 첨단 베어링 국가 산업단지가 지난 8월 말에 최종 후보지로 확정이 됐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소수서원은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부석사가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영주에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2019년은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올해는 사실상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선 7기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올해는 정말 그 기초를 놓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경상북도와 함께 착실히 준비를 해서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 서해안 서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울진까지 가는 동서 내륙 횡단철도 이 또한 우리 영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개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업도 우리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온 힘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2021년경으로 예정을 합니다만 이 풍기 인삼 이를 가지고 세계 인삼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은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인삼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 풍기 인삼 조합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이 정말 엑스포가 우리 풍기인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풍기인삼의 효능을 정말 높이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네.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고 그 이외에도 뭐 우리 경북에서는 최초로 영주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를 인정받았는데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의 권리가 잘 보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또 3년 연속 사실 영주가 전국에서 10% 안에 드는 안전도시입니다. 네. 이 안전도시도 꾸준히 정말 잘 지켜서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2019년도 아주 시장님께서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신년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첨단 베어링 산업을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이제 베어링 산업은 이 선진국에 비교해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교해서 한 70%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베어링이라고 하면 사실상 기계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움직이는 기계에는 베어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뭐랄까요, 이 로봇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산업에 아주 첨단 베어링이 꼭 필요로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베어링 산업을 국가적으로도 집적화시켜서 네.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주가 이렇게 첨단 베어링 후보지로 선정이 된 마당에 국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연합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을 특히 베어링 산업을 한 단계 높이는 기계 네. 산업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건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입니다만 사실은 경북 북부지방의 중요한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낙후된 경북 북부지방에 일자리가 15,000개 정도 만들어지는 네. 대사업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영주만이 아니고 북부지방 전체 시군이 단합된 힘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올해는요, 네. 영주시가 이 글로벌 베어링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네. 이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된 영주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험평가센터가 문을 열었죠. 이거 정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국제적으로 인증된 베어링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신규 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 좀 청사진을 그려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은 그냥 틈만 닦고 거기에 우리 베어링 업체가 모여온다고 해서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는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도 필요하고 또 작년 11월에 문을 연 이런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 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 평가센터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 베어링을 생산해도 굉장히 정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국가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죠. 제가 사실은 민선 6기 5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270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준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를 여기 조성하게 된 아주 뭐랄까요 바탕이 됐다고 할 수가 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대로 또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런 일대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되는 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첨단 산업, 베어링 산업 중심 도시로 영주가 좀 우뚝 서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이야기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2021년에 풍계 세계 인삼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서 풍계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삼 수출로 인해서 풍계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기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이 풍기인삼이 왜 이렇게 정말 좋으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조정에 임금님께 이렇게 진상품으로도 풍기의 산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도 진시황이 사실은 불로초를 찾아 이 조선에 온 이유는 이 산삼입니다. 산삼. 풍기 산삼입니다. 소백산의 산삼인데 이 산삼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수요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소백산의 산삼 씨를 가지고 밭에서 기르기 시작한 것이 네. 풍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에 세계적으로 인삼에
시배지는 풍기인 셈이죠. 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풍기냐, 소백산이냐. 이게 이제 일기나 풍토 이 조건이 가장 적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삶이나 식물의 조직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사포닌 같은 유효 네. 성분도 더 이제 이 함량이 높아져서 좋은 상품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국내에서 과거 사실은 중국과는 거래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중국과의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국내에서 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기 인삼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이 일도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경상북도에 재배하는 모든 인삼 농가는 풍기 인삼 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풍기 인삼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10년 된 인삼 조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가 같이 이 풍기 인삼 세계 엑스포를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사님께도 특별히 그런 점을 강조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풍기 인삼 질문을 드리니까요. 굉장히 신이 나서 네.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풍기 인삼은 풍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질문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이 문화관광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네. 더욱이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영주에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영주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산업적인 면도 있지만, 네. 아시는 대로 지난해 8월에 우리 6월이죠. 영주가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 소수서원이 또 전국의 9개 서원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9개 서원 중에서도 가장 으뜸 서원이 또 소수서원이잖아요. 최초의 서원이고 최초의 사획서원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훌륭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사실 소백산이 이 연해산과 다릅니다. 전국의 산이 뭐 국토의 한 70% 가까이 되지만 소백산이 우리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5도, 북위 36.5도에 위치하고 또 이 한대와 온대의 이 경계지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물의 생육 조건이 아주 좋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 그 뭡니까 산림치유원이 국립산림치유원이 이 소백산 자락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우리 관광 자원이고 해서 뭐 저희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뭐 이 올해도 부석사가 두 번째로 아마 몇 년 전에도 지정됐지만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되고 네. 또 웰리스 관광 25선 뿐만 아니라 국립산림치유원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 힐링로드 10선에도 포함되는 등 뭐 너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데 네네. 저는 이런 이제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이제 국내뿐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산업도 해외로 나가듯이 이 관광도 해외 관광객을 좀 이렇게 모셔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를 네. 또 찾았어요. 오.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네, 홍보도 많이 예, 거기 했었고요. 오시는 분들이 이 영주로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올림픽 기간 내내 올림픽 위원님들 또 이제 관광객들 선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산림치원도 찾고 부석사 네. 소소원도 찾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영주는 힐링의 지역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인 만큼 네. 이 파급력이 강한 네. 문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감사합니다.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님께서도 이 아이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11만 영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겠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주는 3년 연속 전국에서 안전하기로 10% 안에 들 정도로 네. 우리가 안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시설이랄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 영주 치매 안심센터, 또 아이들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네. 막 이런 것들을 조성을 이제 계속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에 이제 그 적십자병원이 지난해 7월에 개원을 했죠. 네. 근데 이 적십자병원은 그때 개원식에 복지부 장관께서 오셔서도 말씀해 계셨는데, 좀 의료 혜택이 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 적십자병원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그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겠다. 네네. 이런 약속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북 북부 지방의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첫 번째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이 말은 이제 아동이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동이 이제 정말 인격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그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 있는데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4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 받은 것은 그냥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스템도 갖추고 이제 사업을 이제 계획을 했다는 정도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충분히 권리를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작년 올해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아이들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이제 네. 많은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영주는 도시재생 그리고 공공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찾아올 정도인데, 네. 올해도 물론 이 도시재생 사업과 공공건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죠? 네네.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영주를 도시재생의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약 한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약 한 2,000명의 시군, 구 네. 이런 공무원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영주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영주의 도시 재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주의 공공 건축은 무엇이 우수한지 이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요. 네. 아쉽게도 경북 도내에서는 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영주의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과거처럼 그냥 이 공공건축을 이렇게 네모바닥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미리 개념을 잡고 그 개념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이제 이렇게 오늘의 우리 영주의 네. 공공건축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제 다 똑같은 도시가 아니라 특색 있는 선비의 도시 영주가 여기 들어오면 선비를 느낄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영주의 자랑거리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네. 자, 끝으로 지역민 여러분들께 네.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제가 민선 6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하면 섬김 행정입니다. 그리고 소통 행정입니다. 네. 저는 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을 모시고 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께 처녀 우리 영주 공직자가 하나같이 정말 부모님, 형제처럼 이렇게 모시는
그런 문화를 행정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정말 시민이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욱현 영주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